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주차 장애인 복지론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몇 주까지 갈까 했었는데 또 한 주가 또 늘어났습니다. 그냥 아마 곧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면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희망을 갖고 한번 열심히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8주차는 우리가 주요 학습해야 될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장애와 소득 보장의 문제입니다. 소득 보장. 원래 소득 문제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의 상태에서도 지금 어려운 문제점이 특히 청년 실업 같은 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이 소득 문제는 좀 초미의 관심 파트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이 장애인 복지론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 소득보장과 서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장애인은 왜 빈곤한가 하는 학습 문제로 제시하고 있어요, 저자가. 장애인은 왜 빈곤한가? 또 두 번째, 장애가 초래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경제 상태는 어떠한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 타이틀이 1부터 5까지 딱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 문제로 떠오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의 빈곤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장애인의 빈곤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또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개념을 한번 알아보자. 또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경제 상태 한번 보고요. 또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또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발전 방안은 무엇을 쓸 수 있는가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한번 thinking을 한번 해볼까요? first thinking, second thinking, third thinking. thinking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thinking의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는 점입니다. 장애인이 disabled가 abled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저자는 두 가지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요인은 first factor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을 들었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서 장애인의 소득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낮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 장애인들이 지출이 더 많죠. 또 소득은 적은데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적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다 보니까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곤 원인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생활비가 더 많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장애인의 소득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낮다는 점, 이 점을 하나의 그 빈곤 원인, 장애인이 왜 가난한가, 상대적으로 왜 빈곤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요인을 두 가지를 놓고서 살펴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낮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낮다 하는 것은 소득 활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저임금 직종에 주로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인들도 비장애인도 소득 수준이 낮다 하는 것은 지금같이처럼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이 시점에서는 일반인들도 소득 활동의 기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일반인이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된다. 또 소득 활동의 기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저임금 직종에 주로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임금의 질이, 임금의 직종이, 그게 퀄리티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것에 대한 소득 활동이 많이 창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자, 이렇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왜 소득 수준이 이 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봤습니다. 장애인의 낮은 교육 수준을 봤습니다. 또 직업 능력의 부족으로 상징되는 인적 자본의 취약성과 함께 사회 전반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생활비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장애인의 경우에 의료비, 또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또 교통비 등의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 장애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장애인의 빈곤 원인에 이 문제에 맥이 딱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개념에서 장애급여의 두 가지 요소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득보존급여 또 소득보존급여 요거는 소득보존급여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급여 이 요 가지 two factors 두 가지 요소 자 소득보존급여는 뭐예요? 장애로 인한 소득이 중단되거나 또는 소득활동 기회 상실을 보존하기 위한 급여를 우리가 소득보존급여라고 합니다. 추가 비용급여는 무엇이냐?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을 보존하기 위한 급여를 추가 비용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급여 전략으로서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와 사회수당이 있는데 사회보험은 기여 앤드 비자산 조사 급여입니다. 사회보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장애인 쪽에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요것도 또 사회부조 이거는 비기여 앤드 자산 조사 급여입니다. 사회수당은 비기여 앤드 비자산 조사 급여입니다. 사회보험의 기여와 비자산, 사회부조의 비기여 자산, 또 사회수당의 비기여 비자산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보험은 사회부조는 사회수당은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5대 사회보험이라고 하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죠. 이런 경우에 있을 경우에 자산이 이분들이 얼만큼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기여는 해야 되죠. 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기여는 하겠죠. 그러나 사회부조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 냅니까? 하지 않죠. 주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공부조 정책. 우리가 국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할 때도 요분들의 자산조사는 하지요. 자산조사급여. 그래서 자산조사급여라고 하는 거고 사회수당은 일반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자산조사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있죠. 예, 아동수당 지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부 부담금 받아요? 또 그 아동의 부모님 재산 조사합니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장애급여 전략이 이렇게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와 사회수당에 따라서 기여와 비자산 또는 비기여와 자산, 또 마지막에 있는 사회수당은 비기여 앤드 비자산, 앤드로 이어진 거예요. 5알이 아닙니다. 앤드지요. 자, 체계를 한번 봅시다. 그럼 장애급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아까 소득을 보존하는 소득 보존급여, 또 추가적으로 장애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급여가 있다고 그랬죠. 우선적으로 소득 보존급여는 기본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는데, 보장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급여는 장애인 개인 소득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급여 종류로서는 기초급여, 정액급여가 있고 또 소득비례 급여가 있습니다. 특성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 또 부가급여는 부양가족 부양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급여 종류가 아동 부양수당이 있고 성인 부양수당 등으로 또 있습니다. 특성은 부양가족 및 결혼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거죠. 추가 비용 급여는 보장의 제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장애인의 추가 비용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급여 종류 어떤 거예요? 아동수당, 이동수당 있죠. 아동이 아니고 이동수당 할 때. 보호, 간병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또 중증 장애수당 등이 있습니다. 특성은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 다 특성은 차등 지급이에요. 일괄 지급이 아니고 특성에 따라서 소득보전급여나 추가비용급여나 다 특성에 차등 지급한다는 것을 좀 잘 유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기본이 되는 기본급여, 또 부가적으로 저는 부가급여, 이 두 개가 합해가지고 소득 보존해주는 급여가 된다는 사실하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서 추가 비용 급여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